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주에 다 했죠? 네, 이거 빼고 다 했어요, 이거 빼고. 자, 일단 넘어가요. 그래서 뭐,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영역 무결성, 업무 무결성, 그죠? 이거는 이제 무효갱신으로부터 보호한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 잡을 수 있죠? 포린키. 이거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커맨드로. 네, 그죠? SQL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포린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뭐 선언적, 뭐 절차적, 뭐 이건 그냥 이름인 거고, 그래서 이런 조건 같은 걸 넣어서 설정할 수도 있고, 테이블 만들 때 아니면 프로그램 로직에다가 넣어도 되고, 이제 뭐 트리거 뭐 이런 데 넣어도 되고요. 쭉 넘어갑니다. 트랜잭션의 정의 ACID,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주제죠. 다 저장되든가 말든가, 그죠? 커밋이나 롤백, all or nothing이다. 그거고, 일괄성은 모순이 없어야 된다. 고립성은 부분적인 실에 결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립성을 설정하는 게 뭐였죠, 이거? 그죠? 뭐였죠? 그죠? set transaction level. 그죠? 레벨, read, isolation,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런 거. 예, 그 훨씬 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성. 저장이 완료되면 저장한다. 이거 뭐죠? write ahead logging. 그죠? 로그 파일에 먼저 쓴다 이거죠.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부분 완료 있고 뭐 전체 완료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쭉 넘어가요. 동시성제요. 얘는 이제 다중 트랜잭션이 있을 때만 이야기가 돼요.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직렬화 시킨다. 시리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직렬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똑같죠? 그죠? 시리얼 에이블이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죠? 직렬화 시키는 거. 그 수준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직렬화 시키면 어떤 동시성제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죠? 지금 ISO에서 얘기한 격리성 레벨, 고립성 레벨이 뭐예요? uncommitted. 그죠? uncommitted read, committed read. 그 다음에 뭐예요? repeatable read. 그 다음에 serializable read.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가 있었죠? 동시성제의 문제가? dirty read.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dirty.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죠? non repeatable read. 그 다음에 phantom read죠. serializable 하면 phantom read를 막아요. phantom read를. phantom read는 뭐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데이터가 나타난 거잖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데이터가 나타난 거. 그죠? 예, 그래서 뭐 이거 그 얘기인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그대로. 그 얘기인 거고. 락하고 언락하고 있는데 뭐 보통 이제는 기술사, 감리사 이런 자료에는 락하고 언락, 공유락과 베타적 락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락은, 공유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 오라클은 공유락을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유락은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락을 얻은 다음에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락을 얻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근데 MS SQL, 옛날 이름이 SQL 서버죠, 걔가. SQL 서버는 shared 락을 쓰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테이블명 뒤에다가 with hold, HOLD예요. HOLD, hold 락. 이거 소문자로. hold 락. 이렇게 써주면 내가 읽으면서 다시 공유락을 걸어줘요. 다른 사람 읽으라고. 그죠? 그래서 공유락을 유지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공유락 이런 내용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로 조회만 가능하다. 이거 뭐 아무 내용 없잖아요. 자, 그리고 그 베타적 락 내가 하는 동안 아무도 못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락이 이거 말고 갱신 락. 그냥 내가 업데이트 칠 거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베타적 락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락 단위가 점점 커져요. 그게 의도 락이에요. 로우 레벨 락이었다가 테이블 레벨로 되고 테이블 스페이스 레벨의 락으로 바뀌어 간다고요. 그래서 그걸 의도 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락 웨이팅 타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락을 얻기 위해서 기다린대요. 어떻게 하죠? 테이블명 to 업데이트. 여기 업데이트. 이건 일반 오라클에서도 돼요. 업데이트 no wait 하면 기다리지 않겠다 이거야. 그럼 에러로 바로 리턴하겠다. 그거 wait 3 하면 3초간 기다리겠다.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런 개념 갖고는 아무런 것도 못해요. 실질적인 거로 쓰세요. 실질적인 거로.
자, 넘어가요. 자, 그래서 타임스탬프. 얘는 읽기와 쓰기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트랜잭션의 권한을 획득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이트와 T 읽으려면 라이트 타임 스탬프보다 리드 타임 스탬프가 크거나 같아야지만 허용이 된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또 반대. 이건 또 라이트 쓰기 허용은 당연히 쓰는 놈이 리드보다 타임 스탬프 값이 커야지 쓸 수 있다. 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밸리데이션 두 가지 방법 뭐죠? 비간접, 그죠? 비간접 동시성제예요. 밸리데이션. 또 하나 낙관적 동시성제예요. 비간접 동시성제는 뭐예요? 동시성제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보니까 갱신락을 딱 걸어두고 하자. 그래서 테이블명 뒤에 for 업데이트 치자. for 업데이트 문 쓰자. 낙관적은 지금 이거예요. 그냥 커밋할 때 한꺼번에 해라. 그냥 그 얘기인 거예요. 낙관적은. 그래, 비간접과 낙관적 구분해 두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뭐 이건 장단점 비교표고 그냥. 자, 그다음 창에 이거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라이트 어핸드 로깅이에요. 라이트 어핸드 로깅이고, 그러다 보니까 버퍼가 두 개가 필요한데, 자, 여기에 그게 없죠, 지금. 여기에. 뭐가 없죠? 다중 버전 동시성제예요. 이게 없죠. 실제 DB가 이걸 쓰는데. 그죠? 트랜잭션의 시작 시점에 데이터를 딱 보관해두고 있다가, 못 꺼내두고 있다가, 누가 중간에 어떤 놈은 변경을 해요. 난 조회만 할 건데. 그럴 때 변경된 데이터를 갖다가 언두에다가 저장하죠. 언두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 언두라는 건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모리라고. 메모리에다가 딱 저장해 두고, 그죠? 트랜잭션이 다 끝나면, 그죠? 이거를 다시 여기에 반영시켜서 내가 읽는 시점에 원래 요 값은 누가 건드려도 나한테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나한테는. 그죠? 그래서 다중 버전 동시성제예요. 그 대신 문제점은 언두의 사이즈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언두의 공간이 적으면 뭐가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스냅샷 투 올드라는 문제가 일어나서 에러가 나요. 에러가.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자주 스캔을 해준다거나 읽으면 다시 반영을 하는 거니까 스캔을 해준다거나 혹은 오더바이를 해준다거나 오더바이가 소트인데 소트를 하면 스캔을 하니까 그죠? 그 해결하는 방법이. 예, 그래서 스냅샷 투 올드 문제.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요게 실제 DB가 쓰는 게 이건데. 예, 이거는 이제 이론에 나온 거고 실제 DB는 다중 버전 동시성제를 씁니다. 자, 넘어가요. 자, 그래서 락과 언락, 뭐 데드락 쭉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드 언두.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고요. 이게 핵심인 거고. 자, 그러면 언두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언두는 뭐냐면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메모리에만 변경한 거. 이 변경이라는 말은 이전과 이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변경이라는 거는. 리드는 정확하게 쓰면 리드 로그 파일이에요. 로그 파일. 그러니까 파일에 기록하는 거죠. 파일에. 그러면 이게 라이트 어핸드 로깅에 의해서 파일에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중에 되면. 그래서 그 두 개, 요거, 구분해서 이건 로그 파일, 이건 메모리,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간단하게. 자, 그래서 로그 기반, 체크 포인트, 그림자 페이지, 등이 있는데 쭉 넘어갑니다. 그대로. 지연갱신은 봐보세요. 로그 파일에 쓰고 나중에 데이터 파일에 쓰겠다. 이게 이제 라이트 어핸드 로깅이죠. 이런 식의 접근이. 그죠? 이런 식의 접근은 크게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둘 다 동시에 쓴대요.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랑 같이 얘기하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SSD에다가 넣고, 그죠? 이건 디스크에서, CPU 여러 개 있는 게 프로세서 두 개 떠갖고, 얘 처리만 끝나면 일단 다른 짓거리 하고, 이거는 쓰든 말든 약간 지연돼서 하게. 그죠?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다 동시에 쓰는 겁니다. 둘 다. 아니면 이 얘기가 피지컬하게 이렇게 날려서 디스크 1번, 디스크 2번. 이거 깨져도 이거로 복구할 수 있고, 이거 깨져도 이거로 복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돼요, 얘가.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 그죠? 예, 그래서 동시에 쓰는 겁니다.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좀 넘어가요. 체크 포인트.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거죠. 그죠? 예, 이거 쓰는 거예요. 체크 포인트 이벤트가 일어나면. 트랜잭션 T1이 시작해서 이때에서 딱 끝났어요. 이 끝났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작업을 다 했는데 마지막 최종 명령이 커밋이죠, 커밋.
커밋은 하지 않은 거예요. 커밋은. 그죠? 쭉 가다가 이제 체크 포인트가 쭉 일어났어요. 체크 포인트가 일어났는데 지금 T2는 아직 중간이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중간이니까. 그럼 체크 포인트가 일어났으니까 T1은요. 어떤 장애가 일어나도 복구가 돼야 돼요. 왜? ACID에서 지속성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갔어요. 가다가 또 끝났어. 또 끝났어요. 얘도 끝났죠. 요 라인이 끝이라는 게요. 저거입니다. 체크 포인트예요. 로그 파일까지는 쓴 거예요. 로그 파일까지가. 자, 그리고 쭉 가다가 T4는 체크 포인트가 아니라 커밋이에요. 커밋. 요 끝이 커밋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그럼 로그 파일에 저장했다. 리드 로그에 저장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얘는 쭉 가다가 커밋이 안 끝났는데 페일이 됐으니까 메모리에서만 그냥 취소하고 끝내면 되죠. 그죠? 그럼 메모리에서 변경된 버퍼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더티 버퍼예요. 더티 버퍼. 그죠? 더티 버퍼에서만 그냥 딱 취소해버리면 게임 끝나요. 얘는. 문제들, 언두에서 취소한다라는 말은 이제 그 더티 버퍼를 날린다. 그 말과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버퍼의 종류가 3개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가 더티 버퍼예요. 변경한 버퍼예요. 값을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A를 B로 바꿨어요. 얘는 변경한 버퍼고요. 두 번째는 프리 버퍼예요. 프리. 이거는 더티 버퍼가 커밋이 되면 더티 버퍼는 프리 버퍼로 돼요. 저장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버퍼예요. 언제든지 여기에다가 새로운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세 번째는 핀이에요. 핀이니까 이렇게 딱 찝었다 이거죠. 핀셋 같은 거로 찝었다. 그죠? 그래서 피닝? 그죠? 피닝. 자, 이 핀이라고 그랬대요. 핀 버퍼인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핀을 꽂아놨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핀을 꽂아놨다. 나 지금 업데이트 치는 중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사용 중인 버퍼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닝하고 더티, 프리 3가지 버퍼가 있어요. 버퍼 캐시에 있는 버퍼라는 건. 자, 거기에서 언두는 변경된 버퍼죠. 그러니까 날리고 끝내면 돼요. 그냥 이거 날리고. 네, 그래서 뒤로 다시 가봐요. 그래서 날리면 돼요. 근데 이놈은 커밋이 끝났으니까 로그 파일에 기록되어 있죠. 로그 파일은 이전과 이후의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변경된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로그 파일을 읽어서 복구를 시켜야 돼요. 얘는. 그죠? 자, 마찬가지죠. 얘도 리드를 읽어야 되죠. 커밋이 끝났으니까. 근데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미 게임 끝이에요. 얘는 데이터 파일까지 적용 다 끝났어요. 체크 포인트가 일어나면 로그 파일과 데이터 파일이, 이 로그 파일이 리드 로그예요. 정확하게. 리드 로그가 있고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 체크 포인트가 일어나면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요 의미 정확히 알아두세요.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거는 쭉 넘어갑니다. 자, 그림자 페이지. 자, 이거는 페이지 테이블을 어떻게 해요? 그냥 복사해서 그림자 하나 두고 그냥 별 내용이 없어요. 현재 테이블 갖고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뭔가 잘못됐어.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이거로 돌리는 거예요. 디스크에 있는 거로. 그죠? 그런 개념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자, 넘어갑니다.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보안. 이거는 뭐 따로 안 해요. 따로 안 하고 이건 보안 때 하고요. 쭉 넘어가요. 그대로. 자, 데이터베이스 성능 형상, 데이터베이스 튜닝, 인덱스 쭉 있는데, 뭐, 옵티마이저 있고, 자, 결과적으로,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그죠? 인덱스죠, 인덱스. 예, 인덱스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인덱스를 알아야지 뭐, 다른 얘기가 되니까. 인덱스 뭐예요, 인덱스? 예? T1은 아까. 아까 T1? 네. 잠깐만요. 먼저 아까 커밋 끝나고 체크포인트 일어난 거예요? 그쵸? 얘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냥 게임 종료된 거예요, 얘는. 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보죠. 인덱스, 뭐죠? 데이터 검색.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정렬된 키값
키값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키값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옆에다가 그게 뭔지 사원번호, 그죠? 일반적인 거 그냥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이 있잖아요. 회원번호, 그죠? 키값을 정렬된 키값을 저장한 데이터, 저장한 파일, 저장한 오브젝트라고 하죠. 네, DB는 다 전부 다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니까 모든 게 다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첫 번째 1번은 정렬인 거죠. 그죠? 인덱스는 반드시 정렬되어 있다. 근데 이 정렬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논리적 정렬. 그냥 순서 번호만 그냥 있는, 그죠?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값은 여기 있어. 순번에 대한. 그래서 얘는 실제 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게 이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물리적 정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리적 정렬. 이거는 진짜 디스크에다가 소트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논리적 정렬은 가장 일반적인 인덱스예요. 우리가 흔히 인덱스 하면 얘가 되는 거고, 물리적 정렬은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인덱스는 정렬입니다. 정렬. 자, 인덱스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비아스타트리, 이런 뭐 비아스타트리라고도 그러고,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론에서 얘기하는 비아스타트리와 실제 쓰는 오라클이 사용하는 비아스타트리는 달라요. 구조가 약간 틀려요. 근데 먼저 이론부터 보자고요. 이론부터. 앞에 B가 바이너리가 아닙니다. 바이너리가 아니고 밸런스예요. 그래서 얘는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해야 돼요. 완전히 이게 완벽한 트리의 모양이 삼각형인 거죠. 완벽한 삼각형.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못 만들어요. 삼각형을. 말이 안 돼요. 얘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M1 트리의 특성을 가져요. M1 트리는 1이라는 건 노드고요. 노드. M이라는 건 키값이에요. 한 개의 노드에 키값이 여러 개 들어간다. 원래는 이진 트리는 한 개의 노드에 키값은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M1 트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죠. 이렇게 하면 되나? 밸런스 트리니까, 자, 이제 키값, 이게 이제는 사원번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원번호 10번이 인서트를 때렸어요. 사용자가. 그러면 노드는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요. 그죠? 노드를 그렸어요. 10번이니까 여기 쓰면 되죠. 그냥 10. 그죠? 그냥 이거 쓰면 돼요. 그 다음에 20번이 들어왔어요. 20번이 들어왔으니까 이 20번은 오른쪽에 붙건 왼쪽에 붙건 붙이면 밸런스는 끝나죠. 그죠? 밸런스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M1 트리의 특성이 M이 2라고 쳐요. 그러면 20은 몇다 넣으면 돼요? 한 개의 노드가 키를 두 개 갖고 있죠, 지금. 그죠? 20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 30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그 M의 값이 2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럼 2니까 또 오른쪽에 붙고 왼쪽에 붙고 안 된다고. 이제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분할이 일어나요, 분할이.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분할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20이 있고 10이 있고 30이 있어서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하죠. 분할을 시켜버리면. 그죠? 이렇게 하면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해요. 그럼 4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게 집어넣으면 되죠. 밑에다가. 그죠? 밑에다가 넣으면 끝나요. 또 5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죠. 일단은 루트부터 바뀌죠. 그죠? 여기 50이 들어오면 여기는 분할이고, 그죠? 이게 분할이 돼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루트가 바뀌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거를 재배치라고 해요. 재배치. 그러니까 원래 이 비트리라는 이 의 밸런스의 의미는 완전 이진 트리인데
이 완전 이진트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완전 이진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할과 재배치가 발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않을 수가 없어요. 단 할 수 있는 건 뭐냐? 조금 적게 일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적게. 적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좀 크게 해주면 그래 좀 적게 일어나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런 대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노드의 사이즈에 3분의 2까지 키값을 넣을 수 있게 하겠다. 그게 비아스타틀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노드의 크기가 있는데 그 노드의 크기가 100이라면 70%까지는 값을 넣겠다. 왜? 나머지 공간은 그럼 뭘까요? 아니, 100% 넣지. 쫀쫀하게 뭐 70% 넣어요. 화끈하게 100 다 써버리. 포인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정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인터는 주소, 그죠? 그런 정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아스타 곱하기 한 거는 결론은 이 노드에다가 얼마나 꽉꽉 넣을 거냐. 그렇다고 해서 분할과 재배치가 없어지지는 못해요. 그리고 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 트리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는데 나 20을 찾을 거예요. 나 20을 검색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딱 가니까 20 딱 있죠. 그죠? 한 번에 찾죠. 근데 나는 10을 검색할 거야. 그럼 10은 한 칸 밑으로 내려가야죠. 두 번 검색하죠. 데이터별로 속도가 다르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데이터별로 속도가 다르면 이거는 상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속도는 느리면 똑같이 느리든가 빠르면 똑같이 뜨든가 균형이 일어나야 돼. 균형이. 근데 얘는 이런 구조는 속도가 데이터별로 다 틀려요. 운 좋게 루트에 걸리면 한 방에 딱 잡고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 거 엄청 빠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론적인 있는 거고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쓰지를 못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RDB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분할과 재배치를 없애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아, 나 균형 유지 안 할래. 균형 안 할래. 균형 포기하면 돼요. 맞죠? 간단해요. 균형 포기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 인덱스를 리빌드 할 때 그때 균형 맞춰줄래. DBA가 얼터 인덱스명 리빌드 엔터 탁 치면 그때 밸런스하게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그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는 거예요. 균형은. 두 번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분할과 재배치는 해결돼요. 그 대신 문제는 있죠. 밸런스 트리가 아니지. 그죠? 정확히 말하면 비트리가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문제는요. 이놈을 찾을 때와 이놈을 찾을 때가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속도는 균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자, 아까 요거 그대로 해봐요. 20, 10, 30 요렇게 있죠? 그죠? 요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 속도는 균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는 방법은 그러면 10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찾자. 그럼 30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찾자.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으면 왜 찾아요? 안 찾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굳이 탐색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너도 여기 있어. 내린 거죠, 밑으로. 내린 거죠. 그죠? 내린 거예요. 그러면 탐색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전부 다 밑에서 일어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위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노드를 우리 뭐라 그러죠? 터미널 그래도 되고 립 그래도 돼요. 립노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쪽을 뭐 지금 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루트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로드를 우리는 인터널이라고 얘기해요. 인터널 로드. 그러니까 인터널 로드의 키값을 립노드에 중복한다. 이해돼요?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인터널 로드의 키값을 립노드에 중복을 허용한다. 그죠? 그게 지금 이거 한 거죠. 20을 밑에 깔아놨잖아요, 지금. 20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모든 탐색은 바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위쪽에서는 인덱스를 서치하는 데만 쓰지 실제 데이터를 리턴할 때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깔아두면 속도는 균형 있게 일어나죠. 똑같이 느려지겠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느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20보다 큰 거를 모두 찾아라 이렇게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랑 다른 거죠. 20을 찾아라, 20보다 큰 거를 찾아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얘는 20이 유일한 값이면 리턴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n개의 값을 리턴해요. 물론 20보다 큰 게 하나밖에 없으면 한 개 되겠지만,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20이 유일한 값이야. 쭉 가서 여기 20 찾았어? 오케이, 리턴 끝. 끝났죠? 자, 여기에 걸리는 게 20, 21, 30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니 뭐 그냥 두 개 있으니까 그냥 20, 30 쭉 가서 20 찾았어. 오케이, 리턴. 쭉 가서 30 찾았어. 리턴. 두 번 하죠. 트리 탐색을 몇 번 해요? 두 번 하잖아요. 아니 밑에까지 내려왔으면 굳이 이걸 두 번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트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밖에 없는 레벨이라고 그래요. 레벨 1, 레벨 2. 레벨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죠. 이런 건 속도에 티도 안 나요. 근데 아니 그러면 여기에 참으로 걸리는 게 수만 개면 수만 개를 트리를 그 개수만큼 탐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트리를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짓은 안 해요. 이건 완전 바보짓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를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링크드 리스트죠. 그럼 링크드 리스트니까 20보다 큰 거니까 20을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가? 옆으로 가죠. 당연히 밑에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걸 읽는 거 있죠. 림노드를 스캔하는 거를 인덱스 스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림노드를 쭉 읽어가는 거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인터널 로드의 키값을 림노드에 중복시키고 림노드는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했다. 그거 우리 뭐라고 한다? 그거를 우리는 B 플러스 트리라고 해요. 림노드는 이게 B 플러스 트리에 다른 단어 다 필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요약해서 쓰고, 뭐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트리는 인덱스가 있고 B 플러스 트리는 시퀀스한 영역이 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이 말이 핵심이거든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이게 이해가 돼요? 예, 그게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답안을 쓰는데 시험 문제가 B 플러스 트리예요. 자, 제가 그 기숙사 노트를 보니까 B 플러스 트리의 구성 요소, 인터널 로드, 그 다음에 림노드, B 플러스 트리의 구성 요소 또 뭐 하나 있더라? 야, 그 다음에 시퀀스 탐색, 그 다음에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용어를 딱딱 나열만 시켰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써요. 저는 이렇게 써요. 그림 그리고 왜 인터널 로드의 답안지가 이런 거예요. 인터널 로드의 키값을 중복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지 않으면 탐색할 때 루트를 탐색할 거와, 그죠? 그 밑에 중간 영역을 탐색할 때와 속도의 균형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맞죠?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림노드는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지. 만약에 20보다 큰 걸 찾는데 그 결과 집합의 개수가 5번이면 5번의 트리 탐색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링크드 리스트로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의 트리 탐색에 림노드 스캔이 일어나는 거죠. 나머지는. 그죠? 그 말을 설명해요. 그거는 답안지 형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B 플러스 트리, 이거를 이론적으로 말하면 B 플러스 트리라고 해요. 이게 이론적으로 B 플러스 트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아니, 그럼 어차피 연결할 거 이왕이면 거꾸로도 연결하면 좋겠죠. 그죠? 왜? 그러면 어센딩, 디센딩이 되니까. 그죠?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하면. 그러니까 B 플러스 트리의 이론은 뭐냐면, B 플러스 트리의 이론은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하는 겁니다. 원래 이론이라는 건 뭘 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를 해주는 거고, 그 가이드를 갖고 실무하는 사람이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론하고 실무하고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론하고 실무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하면 어센딩, 디센딩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DB는 이렇게 해요. 당연히 DB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센딩, 디센딩 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봐보세요. 그러면 이거 탐색은 도대체 어떻게 하지? 아니, 말이 그렇지. 탐색은 어떻게 하죠, 도대체? 첫 번째, 루트를 가리키는 주소를 내가 프로그램에서 A라는 변수에 갖고 있다고 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주소는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A라는 변수에. 그래서, 자, 너 탐색할 거니까 너 무조건 A로 가. 그래서 A에 왔어요. 그거는 이제는 한 줄이면 돼요. 한 줄이면. 주소를 넣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키값을 내가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내가 찾을 값이 뭐냐면 30이에요, 30. 내가 찾을 값이 어때요? 키값보다 크죠? 그러면 오케이. 라이트로 분기해라. 라이트로 분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딱 왔더니 여기 30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게 림로드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이 트리의 뎁스를 모르는데 여기가 바닥까지 온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림로드 밑에는 개념도는 이렇게 그리지만 제일 밑에는요, 나 널이야. 없어. 내 밑에 없어. 이 널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딱 왔어요. 갔더니 왼쪽으로 딱 갔더니 너는 널 값을 갖고 있대. 오케이. 왼쪽에는 분기가 없구나. 그리고 한 번 더 물어요. 오른쪽에도 널이야. 립이구나. 이해되세요? 이렇게 탐색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트리 탐색 기법이에요, 이게 트리 탐색 기법이에요. 근데 이게 트리를 탐색할 때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알겠어. 얘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탐색을 했는데 가장 무식한 방법 한번 봐보자고요. 모든 분기점을 다 가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지수가 3개죠, 여기가 3개죠. 이 3개를 다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 널 만나면 여기 널 만날 때 리턴 다시 이쪽, 여기 널 만나면 다시 리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널 만나면 리턴해서 여기 딱 갈랐더니 얘가 이쪽으로 없어. 최대 가지수는 3개니까 전부 다 읽은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태각 검색이라고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그냥 풀스캔한 거예요. 풀스캔. 그냥 전체를 그냥 다 읽은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냥 태각 검색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트리를 탐색할 때 기본적으로 딱 읽을 때 내가 읽은 값과 키값과 비교를 해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 그냥 풀스캔인 거죠. 풀스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태각 검색인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말이 어려워요. 브랜치죠. 브랜치. 분기를 한정한다. 분기 한정 기법이 있어요. 분기 한정. 이제 이렇게 가면 점점 알고리즘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자, 이 말을 봐보세요. 분기 한정 기법은 최악의 경우 태각 검색과 똑같다. 그 무슨 말이에요? 대충 이런 거잖아요. 데이터 이쪽 경로에 있지 않을까? 하고 가봐. 갔는데 없어. 그럼 이쪽에 있나? 가봐. 없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다 읽은 거랑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악의 경우는. 최상의 경우는 뭐예요? 한 번에 찾는 거죠. 그냥 한 번에.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아. 그걸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추론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추론해서 있을 만한 곳을 먼저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찾으면 정말 좋은 거고, 늦게 찾으면 퇴각 검색이랑 똑같은 거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트리 탐색 기법은요, 퇴각 검색도 있고 분기 한정 기법도 있어요. 근데 이 있을 만한 곳을 도대체 어떻게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쪽에 AI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AI의 전문가도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야지, 있어야지 확률을 구할 수 있냐? 그 식은 모르겠다 이거지. 그 식은 수학적 식 우리는 접고, 실질적으로 요 분기 한정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뭘까? 저 알고리즘이라는 걸 돌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트리의 레벨 수 필요하죠? 몇 레벨까지 있냐? 이거 필요하죠? 그죠? 브랜치 노드가 가지고 있는 키값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애플리케이션이 자주 사용하는 탐색, 통계, 정보 필요하죠?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절대로 빨리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로 빨리 인정을 해버려야 돼. 수학적인 건 일단 접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죠? 그건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 수학적인 거를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오직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어요. 트리의 뎁스, 그죠? 트리의 뎁스, 그죠? 그 다음에 자주 탐색하는 트리 경로 따로 저장해 놔야 되겠죠. 어떤 프로그램은 이 경로로 가더라, 어떤 프로그램은 저 경로로 가더라, 그죠?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죠. 그죠? 예,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B트리, B아스타 트리, B 플러스 트리, 알겠죠? B트리는 그냥 완전 이진 트리, B아스타 트리는 한 개의 노드가 가질 수 있는 키값을 3분의 2까지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트리가 완전 특색이 있죠? 립노드에 딱 깔아두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상용 DB는 어떻게 쓰냐? 상용 DB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B아스타 트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은 B아스타 트리인데 이것저것 기능을 다 짬뽕해 둔 거예요. 이것저것 기능을. 자, 한번 보자고요. 루트죠, 루트. 그죠? 루트 노드죠, 이름이. 이제 루트 노드라는 말을 안 써요. 루트 블럭이래요, 블럭. 왜? 여러 개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사이즈가 좀 다르네. 노드와 블럭은 크기가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건 루트 블럭이에요. 루트 블럭이에요. 그죠? 물론 노드 그래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은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그죠? 왜 틀렸냐? 하나, 둘, 세 개죠. 위에가 세 개잖아요. 세 개. 그러면 밑에 깔려야 돼. 여기에, 요 사이에 하나 또 깔리고, 요 사이에도 하나 깔리고, 그죠? 요 사이에도 뭐 어떻게든 깔려야 돼요. 위에 거 다 깔린다고요. 위에 거 밑에 다 깔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터널 로드 거 바닥에 전부 다 깔아놔야 돼. 그게 B 플러스 트리의 특징이죠. 그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분기하는 거죠. 브랜치예요, 브랜치. 네. 브랜치 노드. 얘는 분기예요, 분기. 얘는 분기예요. 브랜치 블럭이죠, 블럭. 브랜치 블럭. 그럼 얘 밑에는 립 블럭. 립 노드 그래도 되고요. 립 블럭. 그죠? 근데 브랜치는 하나인가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 분기 블럭은 하나인가요? 그죠? 여러 개죠.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브랜치의 수는 많아지죠, 당연히. 트리가 요만한 게 이렇게 커지고 이만한 게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트리의 레벨 1레벨, 2레벨, 3레벨이죠. 얘는 3레벨 트리예요. 근데 브랜치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거예요? 되게 커지고 복잡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B레벨이라는 거가 있어요. B레벨. 브랜치 레벨이에요. 브랜치가 몇 개냐, 밑에. 전체가 몇 개냐. 그죠?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 또 브랜치가 있어. 2개냐, 3개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B레벨의 수가 크면 클수록 탐색의 속도는 느려지잖아요. 쫓아가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죠? 이거의 깊이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퍼지는 것도 훨씬 더 많이 퍼지죠, 당연히. B레벨의 그 수가 크면 클수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DB에서 테이블 만들면요. 그 테이블 옆에 뭐가 있냐면 필드가 자동으로 B레벨이 딱 있어요. 이 테이블의 브랜치의 레벨의 수예요. 레벨의 수. 당연히 브랜치가 딱 커지면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아니, 엄청나게 느려진다는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트리 탐색이 느려지죠. 상대적으로. 자, 일단 보죠. 브랜치라는 의미 알겠죠? B레벨이라는 의미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해요. 50 있어요. 30 있어요. 20 있냐? 20부터 30까지. 블럭이라고 그랬죠.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0부터 49까지. 49까지. 쭉 키값이 깔려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키값이 쭉 깔려 있어요. 블럭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건 뭐만 틀려요. 아까는 2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젠 조금 많이 들어간다. 그죠? 그거밖에 없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게예요. 요게 인덱스인데, 요게 인덱스인데 똑같이 아까처럼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걸어놨어요. 바닥을 이렇게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요 20이라는 키값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70이라는 키값이 있다고 쳐요. 요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70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70, 71, 72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70, 71, 4원 번호. 이 70, 71은 4번이에요, 지금. 4원 번호에 키값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로우 아이디가 있어요. 로우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 아이디의 사이즈는 6363이에요. 6363 더하면 몇이에요? 6이 12에다가, 15네요, 15. 그죠? 15바이트의 로우 아이디가 있어요, 전체가. 여기에, 요 70에 대한 로우 아이디 번호가 요게 쭉 들어가 있어요. 전체 크기는 15바이트짜리예요. 15바이트짜리고요. 요 로우 아이디는 뭐냐? 일단은 의미부터 보죠. 물리적 블럭의 주소입니다. 블럭의 주소. 물리적 블럭의 주소예요. 로우 아이디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미리 간단히 얘기하면 70을 딱 읽었어요. 로우 아이디 값이 옆에 있으니까 딱 읽었죠. 그러면 명령을 딱 때리는 거야. 디스크한테. 디스크에도 여기 있으니까 더 그래 헤드가 쭉 가서 이렇게 뚝 내려서 거기를 딱 읽어드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동그란 게 없네, 모양이. 아니,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레코드판이 있는데, 전축이요, 전축. 디스크랑 전축이랑 똑같아요. 전축이 있어요. 내가 전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내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대충 찝어보죠. 그죠? 계속 찝는 수밖에 없죠. 운 좋게 딱 맞으면 듣는 거고, 재수 없으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싫은 노래 듣고, 그래, 다음에 나오니까 기다리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원래 전축은 앞에다 두고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이 바늘이 도는 게 아니죠? 디스크 똑같습니다. 이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니까 전축은 순차 탐색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갖고 디스크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자, 우리가 딱 보니까 요쯤에 있어. 그럼 바늘을 갖다가 중간에 탁 두잖아요. 그걸 랜덤 억세스라고 해요. 그 바늘을 갖다가 여기다 딱 두는 거는 우리의 경험이죠. 대충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컴퓨터에다가 로우 아이디 정보를 주고, 자, 바늘 쭉 여기에 가면 돼. 그러면 헤드가 원하는 섹터에 딱 내려가요. 거길 딱 읽어요. 근데 전축 동그라미에서 여기 안쪽에 가장 끝엔 거 하나 읽었어요. 두 번째 데이터는 바깥쪽에 끝이야. 그럼 다시 바늘을 올려서 끝에다가 둬야죠. 다시 안쪽이에요. 다시 올려서 끝에다가 둬야죠. 읽는 속도보다 바늘 움직이는 속도가 더 느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랜덤 억세스는 뭐예요? 시스템의 부하를 급증시켜요. 성능을 뚝 떨어뜨려요. 랜덤 억세스는 성능을 뚝 떨어뜨려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헤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디스크가. 왜? 가장 빠른 건 랜덤이 아니라 시퀀셔널 탐색이야. 순차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늘은 한 번만 움직여요. 한 번만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내가 읽을 데이터가 그 옆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읽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차 탐색이 훨씬 빨라요. 랜덤 억세스 최소화, 순차 탐색 권장. 이거인 거예요. 그죠? 한 번에 랜덤 억세스만 하면 순차 탐색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그럼 아주 좋은 거죠.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그거는. 그 반대는 최악인 거고. 그죠? 그 반대는. 자, 그래서 로우 아이디가 여기 있는데 그 로우 아이디의 구조를 보자고요.
제가 6363이라고 그랬잖아요, 크기가. 로우 아이디는요, 첫 번째 6바이트. 뭘 쓰냐? 세그먼트 번호. 세그먼트 넘버. 세그먼트라는 영어는 그냥 다 가변적. 이것저것 다 된다. 아, 테이블도 되고, 인덱스도 되고, 그죠? 다 된다 이거야. 예, 세그먼트라는 영어를 쓰면. 그래서 얘는 세그먼트가 결과적으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죠? 테이블. 그래서 오버젝트 그래도 돼요. 오버젝트 넘버 그래도 돼요. 오버젝트 넘버.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에 대한 번호. 우리 테이블 스페이스 밑에 실제 피지컬한 데이터 파일 있죠. 그 파일 정보. 예, 그 파일 정보. 예, 그 파일 도대체 몇 번 파일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야지 물리적으로 가든 말든 알 거잖아요. 그 다음에 블럭 정보. 블럭 넘버예요. 어떤 블럭이야? 어떤 블럭이야? 근데 이 블럭이라는 것도 말하기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블럭 셋이에요. 블럭의 묶음이에요. 그럼 여러 개의 블럭 중에서 한 블럭을 읽잖아요, 내가. 그죠? 입출력은 블럭 단위로 읽는 거예요, 무조건. 자, 한 블럭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한 블럭을 찾는 거를 블럭 슬롯이라고 그래요. 이거 5입니다, 5. 그죠? 블럭 슬롯 넘버. 그러면 이제 그 블럭까지 딱 가는 거예요, 해당.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쭉 읽어서 실제 테이블이 있는 데이터 파일에 가서 디스크에 가서 테이블을 랜덤 액세스 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그래서 우리가 딱 이런 거를 랜덤 액세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래서 랜덤 액세스는 많이 일어나면 안 좋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로우 아이디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로우 아이디까지.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계속 봐요. 계속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게. 아, 뭐 참고로 얘기하면요. 인덱스 공부하면 튜닝은 다 끝나요. 네, 이거만 제대로 하면. 이것만 제대로 하면. 이 표만 제대로 그리면. 자,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뭐냐?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로우 아이디 랜덤 박스. 아, 여기다가 인덱스 탐색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순차 탐색이에요. 뭔지 알겠죠? 순차 탐색 뭐죠?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림노드를 한번 탐색하고, 그죠? 림노드를 한번 탐색하고, 아니야, 이거 말이야. 림노드를 연속적으로 탐색하고, 랜덤 액세스, 그죠? 액세스가 최소화되는 탐색. 그러니까 디스크에서 이렇게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최소화된다 이거죠. 왜? 피지컬하게 딱 블록들이 거의 유사한 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읽을 때 데이터들이 유사한 것에 이렇게 군집해서 딱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 실제 피지컬하게 되게 유리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순차 탐색을 할 수 있나? 딱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데이터가 유사한 것끼리 묶어 있는 정도.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러스터 팩터. 클러스터 팩터는 데이터가 군집되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클러스터 팩터가 높으면 아주 유리한 거죠. 그죠? 낮으면은 이제는 정신없는 거죠. 낮으면 정신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 그죠? 이거는 매번 블럭을 랜덤하게 탐색한다.
그죠? 이거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죠? 뭐예요? 디스크가 피지컬하게 얘기하면 읽는 곳이 흩어져서 성능이 저하된다. 클러스터 팩터가 낮다. 그죠? 세련되게 말하면 클러스터 팩터가 너무 낮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정신없다. 그죠? 그 얘기인 거죠. 그죠? 네, 이건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차 탐색과 그죠? 랜덤 액세스 두 가지를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죠? 느낌상. 이제 다른 거 뭐 GISDB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GISDB 그런 거 안 할 거고요. 수업 때 좀 이따 몽고DB 할 거예요. 몽고DB 트렌드에 맞게. 자, 아무튼 이해되죠? 시퀀셔널 탐색과 랜덤 액세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인덱스를 읽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인덱스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다 읽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건 인덱스를 읽는 거고, 데이터를 읽는 거는 밑에 테이블로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죠? 자, 자, 보죠. 오버. 이거 어차피 여기 좀 이상하게 써서 이 제목이 똑같은데요. 제목 뭐 다른 거로 바꿔보세요. 그냥. 자, 인덱스 탐색의 종류. 뭐가 있죠? 인덱스 풀스캔. 왼쪽에 그 립노드부터 오른쪽 끝에 립노드까지 전부 다 읽는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스캔. 립노드를 모두 스캔하는 방식이야. 립노드를 모두 스캔하는 방식이야. 어떤 식일 때 일어날까요? 이런 거는 어떤 식일 때?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를 그냥 다 읽는 게 낫겠다. 그냥 이 판단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읽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죠. %까지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첫 번째 특징이 테이블을 안 읽어요. 랜덤 액세스 제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왜? 셀렉트 앞에 있는 그 요문이 4번 인덱스 키값만 출력하면 되죠. 그죠? 이름은 테이블에 있지만 이 사원 번호는 인덱스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랜덤 액세스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예. 그죠? 인덱스 립 바닥만 스캔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빨라요. 얘는. 근데 여기에 앞에 이름이 붙었다. 그럼 무조건 테이블 가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12%라는 게 사원 번호 10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만약에 사원 번호가 유니크한 인덱스에 판단을 해보세요. 유니크하면서 사원 번호의 자릿수가 2자리예요. 그러면 딱 판단할 때 이 밑에 이거 필요 없죠? 그죠? 사용자가 이렇게 쓰고 말고 필요 없죠? 그러면 얘는 인덱스 유니크한 스캔으로 가요. 이렇게 써도. 그죠? 우리가 판단을 해보라고요. 사원 번호는 2자리야. 자리가. 그리고 사용자가 2자리 입력했어. 라이크로 뒤에 %를 붙이긴 했지만 2자리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인덱스의 종류는 유니크해. 그러면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원 번호가 4자리야. 그죠? 4자리야. 그러니까 이 % 돌려야 돼. 근데 전체 사원 번호 종류 중에 10이라는 밸류가 전체 데이터가 100건이에요. 100건 중에 12로 시작하는 사원 번호의 개수가 한 70% 돼요. 내가 딱 판단하니까. 그럴 때는 풀스캔해요. 그러면 지금 이 판단의 정보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정보가 있어야지 그걸 결정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감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실은
분포도를 참조해요. 분포도. 이 데이터가 얼마나 있냐, 이거. 이 데이터가. 다른 말로 하면, 카디널리티. 이 유사한 데이터가 얼마나 있냐. 아,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얘기예요. 분포도의 비율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문제는 이거죠.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는 샘플링이라서 이 통계가 틀릴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계는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모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산정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 됩니까? 인덱스 풀스캔을 어느 시점에 왜 하는지 설명할 수 있냐고요. 답안 형태 다 그런 거 잊어버리고 왜 하는지. 분포도가 유사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그죠? 유사한 데이터가 많거나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결론은 풀스캔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인 거죠. 내가. 예, 그래서 그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도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통계니까. 그죠? 또 통계가 최신 데이터가 아니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인덱스 FS. 풀스캔의 약자입니다. 풀스캔의. 네, 풀스캔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사원, 인덱스 이름이 IND, 만약에 사원이다. 그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풀스캔 하라는 거야. 야, 됐어. 너 그냥 무조건 해. 너 지금 똑바로 판단 못하니까 개발자가 내가 판단해 줄게. 인덱스 풀스캔 해라. 그죠? 의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인덱스 레인지 스캔. 특정 범위만 읽겠다 이거죠. 특정 범위만. 그러면 인덱스 레인지 스캔은 이런 경우에도 일어나요. 이것도 맞아요. 인덱스 레인지 스캔. 이것도 분포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10이라는 사원이 전체 10건 중에 9건이 10이야. 그러면 풀스캔이 낫죠. 근데 전체 10건 중에 12가 3건밖에 없어. 그럼 레인지 스캔으로 움직여요. 그럼 레인지 스캔으로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이걸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이런 방법도 있죠. 비트윈을 쓰는 거죠. 맞죠? between 2인가요? 문자가? 아씨. end. end.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이제 퍼센트는 안 들어가고, 그죠? 12부터 20. 그러니까 이거는 레인지 준 거잖아요. 12부터 20이라는. 그죠? 레인지를 줄 수 있다 이거죠. 레인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도 사용 방법은, 그러니까 너 바보라서 똑바로 못하네? 그러면 내가 관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레인지 스캔해라 이렇게 관여는 못해요. 그렇게 관여는 못하고 똑같아요. 위에까지. 여기 그냥 A라고 쓸게요. 이건 인덱스 명입니다. 그냥. 이렇게 관여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관여할 수 있어요. 그냥 인덱스만 쓴 거죠. 인덱스 레인지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관여할 수 있고, 단지 요거는 가능하죠. 인덱스하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그냥 여기만 한번 써볼게요. 여기만, 요 단어만 쓰면 이렇게 관여할 수 있어요. ASC, ascending. 똑같이 DSC, descending.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관여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죠? ascending, descending을 관여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레인지 스캔에 이렇게 관여는 못 한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레인지 스캔이라는 건 그림상 딱 보면, 여기서 이제 보면, 요 부분, 요 한 두 개만 이렇게 읽는다거나, 레인지를, 그죠? 풀스캔은 전체를 이렇게 다 읽는 거. 림로드를 탐색하는 거. 림로드를 시퀀셔널하게 탐색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됐으면 잠깐 쉬었다 하죠. 네.